자, 이번 시간은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죠? 정적분과 넓이. 자,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fx 조금 잘 그리고 싶은데 크게 그리려니까 더 힘드네요. 작게 그릴 걸. 자, 그리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x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안 지워져. 자, x는 a, 여기는 x는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x는 a, 여기는 x는 b. 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x는 a, x는 b, 또 y는 fx라는 곡선, 그리고 x축, y는 0, 요건 x축이죠. 자, y는 0. 요렇게 요 네 개로, 요 네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요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가 뭘까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함수 fx는 연속이어야 돼요. fx는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둘러싸려면 그죠? 연속이어야 되겠죠? 여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알겠죠? 당연히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연속이에요. 그리고 A, B 이렇게 있고요.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 A부터 T까지 여기 T 그죠? 여기 A부터 T까지 여기 X는 T죠? X는 A와 X는 T 요걸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S의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T에 대한 T가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할 거 아니야, 넓이가? 그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T라는 함수로 한번 써보자는 거야. T에 대한 함수로.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ST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그걸 알아보려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미분하는 이유가 그죠? 미분을 하는 이유가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알면 원래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것의 도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이거야. 그럼 도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변화량이잖아. 순간 변화량.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아니라 정말 변화율이죠. 잘못 말했네.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니까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화율을 생각할 건데 변했다 이거죠. 요 t가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냐면 t 플러스 델타 t겠죠? 맞나요? 어, 그렇죠?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가 그죠? 음, 그럼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요 요 부분, 변한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어, 델타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와, 색칠 엄청 열심히 이쁘게 잘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라고. 자, 요만큼이 뭐라고? 델타 S예요. 오케이? 델타 S.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델타 S라는 거는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ST라는 요런 함수로 표현하자면 A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넓이에서 A부터 T까지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의 T 플러스 델타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S의 T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러면 여기 델타 S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구하지? 를 생각했더니 요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요 파란색으로 할까? 자, 여기 요 구간 안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지? 이 구간 안에서 함수의 최대값 요거를 높이로 하고 세로로 하고 가로를 델타 t로 하는 직사각형을 좀 그려보자 이거야. 직사각형. 조금 기네요. 좀 줄여. 요렇게 직사각형을 딱 그리면 요 파란 직사각형보다는 분명히 델타 S의 넓이가 작죠. 그죠? 여기 세로의 길이는 최대값으로 한다고 그랬어. 요 구간 안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그죠? 요 파란색 넓이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여기의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여기 구간의 최소값, 여기 구간의 최소값, 여기 어디? 그러면 요 최소값을 높이로 하는 또 다른 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런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어때요? 요 델타 S의 넓이가 더 넓죠? 맞나요? 요거는 세로의 길이를 뭘로 한다고? 요 구간 안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으로 합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써볼게. 넓이. 그러면, 요 핑크색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델타 t고, 세로가, 어, 저 최소값. 그죠? 그거보다는 누가 넓다고? 델타 s의 넓이가 더 크고요. 마찬가지 델타 t 가로 곱하기 세로 최대값 한 거보다는 작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델타 t가 0보다 클 때를 지금 한 거거든. 그죠? 델타 t가 0보다 클 때를 한 거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둘 다 해보면 되니까. 일단 델타 t가 0보다 클 때만 해보면 0보다 크니까 양변을 똑같이 여기 세 군데를 다 똑같이 델타 t로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 여기는 최소값. 여기는 델타 t로 나눴으니까 델타 t분의 얍 델타 s 이렇게 되고 여기는 최소값.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거냐면 이제 요 델타 t 있죠? 델타 t를 0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1은 왜 썼어? 0으로 보내봅시다. 그죠? 양수에서 0으로 다가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다가가는 거야. 그죠? 여기 색깔을, 이 색깔로 하면 좀 그런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쓸 거겠다. 요것도 빨간색으로 쓰자. 자, 델타 t를 0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t 플러스 델타 t가 t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델타 t가 0의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자, 리미트 델타 t가 0의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이걸 하는 거야. 양변에 똑같이 델타 t를 0의 오른쪽에 다가갑니다. 라고 하면 자, 점점 다가가요. 점점 다가가요. 여기서 조금 다가갔어. 여전히 최대값 이거야. 최소값 여전히 이거야. 그죠? 자, 점점 다가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여기죠. 그러면 요 핑크색 직사각형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지?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점점 다가가. 자, 최소값만 바뀌어. 그죠? 이렇게 다가가. 점점 다가가.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값도 그렇고 최대값도 그렇고 이 함수값에 가까이 다가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다가간다? x가 아니라 t였죠? t에서의 함수값으로 다가가고 자, 얘도 어디로 다가가? t에서의 함수값으로 다가간다. 그죠? 그럼 얘도 우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라고?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아이고 개자가 조금 이상하다. 관계에 의하여 얘도 FT로 다가가겠죠. 맞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군요. 그러면 요게 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요게 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자, 델타 S가 이거래며. 그러면 델타 S 자리에 요걸 한번 써봅시다.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리미트
델타 t가 0의 오른쪽으로 다가갔어. 그랬을 때 델타 t분의 요 델타 s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s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s의 t. 물론 그냥 이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 굳이 식으로 쓴 거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델타 t를 h라고 생각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s의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도함수의 정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극한이죠. 오른쪽으로 다가갔으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우미분계수죠. 응? t에서의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얘는 어, 우미분계수 모아놓은 거야.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s 프라임 t가 되겠죠. t에서의 우미분계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이게 델타 t를 오른쪽에 놨지만 델타 t가 음수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 직접 해봐요. 오른쪽에서 직접 해봐요. 그렇게 돼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도 여기가 마이너스로 다가가도 그래도 똑같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죠? 여기가 이제 방향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여기서 나눌 때 t가 음수니까 방향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썼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럼 방향만 반대니까 어쨌든 얘도 ft로 얘도 ft로 그럼 얘도 ft로 그죠? 맞나요? 어, 가는 거고 그리고 음수로 나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s 프라임 t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은 거다? 요 위에서 얘기한 거에 따르면 ft랑 똑같다. 그죠? 신나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뭐다? 이 st라는 이 도형의 넓이 있죠. 넓이에 대한 요런 함수식이 있는데 요 넓이에 대한 함수가 t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그걸 미분을 했더니 그게 바로 뭐였냐? 요 f의 t가 되었다 이거죠. fx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ft라는 게. 그죠? t가 변수니까 x가 t일 때니까 그죠? 맞나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t를 지금 x라는 변수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아, ft의 그냥 이렇게 쓸게. ft라는 그냥 x로 변수 바꾸지 말고 그냥 ft라고 할게. ft의 어, 부정적 분 중 하나가 부정적 분 중을 띄었습시다. 중 하나가 st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때 있잖아요.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쓸게요. 정적분을 그대로 써보면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 그때 ft dt를 하면 그러니까 ft dt를 하면 요거는 ft의 부정적 분 중 하나가 st니까 그죠? 요거는 st에 요렇게 해서 a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냥 그죠? 여기는 분명히 정적분할 때 요거는 부정적 분 중 하나를 쓰는 거죠. 근데 상수 없는 걸로 썼던 이유는 부정적 분 중 제일 간단한 게 상수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가 부정적 분 중 알 수 있는 게 이거 ST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그죠? 부정적 분 중 하나를 ST로 알아냈으니까 ST로 하자는 거지. 그러면 요건 뭐냐면 S의 X 마이너스 S의 A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변수를 t로 써서 그렇지 요거는 이제 변수는 마음껏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 정적분은 상수값이 나오는 거라서 그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렵다고? 그냥 알았어 그냥 할게 그냥 자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요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x를 b로 바꿔 써봅시다 응? 그러니까 x를 b로 바꿔 써버리면
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tdt는 우리가 요거를 s의 t 마이너스 s의 t가 아니라 s의 b 마이너스 s의 a로 쓸 수 있겠고, 그죠? 자, a부터 b까지 ftdt잖아. 근데 요 t는 우리가 이게 정적분이기 때문에 t라는 변수를 x라는 변수로 바꿔 써도 되죠. 그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x라는 변수로 바꿔서 딱 써보면, 그죠? 우리가 눈에 익히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 써보면, fx dx를, 그러니까 fx dx가 아니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거는 a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a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는 거다 이거죠. 근데 a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 여기서 a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 여기서 a부터 a까지 x에다 a를 대입하는 거지. x는 a를 대입하면 그럼 a부터 a까지 ftdt가 이 t는 x로 쓸게요. 불편하네.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거는 s의 a 빼기 s의 a니까 얘는 0이잖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윗끝 아랫끝 똑같으면 우리 0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인 거잖아. 그죠? 얘는 그냥 0인 거니까 얘가 그냥 s의 b인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럼 무슨 얘기야? s의 b라는 거 말 자체가 a부터 b까지의 넓인 거잖아. 그죠? 그게 이거 s잖아. 이게 s잖아. 여기서 썼던 s죠, s. 그죠? 요게 그냥 s죠.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 S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요 fx를 정적분한 것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오케이. 되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fx가 지금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fx는 전부 다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그지? 0보다 큰 상황에서만 이렇게 그렸잖아요. 맞나요? 어. 그러면 선생님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우리 여기 잠깐만 써볼까요? 여기 x축이 있어요. 여기다 두 군데를 해야 되니까. 여기 말고 이쪽에다가 여기다 갑시다. 자, 0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a부터 b까지 그 넓이 s는 요게 넓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방식대로 우리가 이 함수값 세로 길이가 요 함수값이 음수인 거잖아. 요게 음수인 거죠. 음수죠. 음수죠. 이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넓이가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적분 한 값의 뭐 절대값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x축에 대칭해서 요걸 x축에 대칭을 해서 요걸 x축에 그대로 대칭을 해서 요렇게 올려서 반대쪽에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생기면 되나?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의 넓이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fx의 절대값 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위아래 넓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넓이를 구할 거니까 넓이는 양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 이걸 절대값해서 x축에 대칭해서 의 넓이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긴 하는데 그냥 fx를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값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적분과 넓이 관계 이거야 이거. 내용은 간단하게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 이런 결론을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 그죠? 됐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선생님이 또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봐봐요. 뭐냐면 선생님 얘는 fx가 a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전부 다 양수일 때고요. 그래요, 양수일 때. 얘는 전부 다 음수일 때였잖아요. 그 양수 음수가 바뀌면요?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구간 AB가 여기가 A고,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 C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얘는 이쪽은 그냥 넓이 구하면 되고, 그죠? 이쪽은 정적분하면 여기서부터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시고, C부터 B까지는 어떻게 반대로 접어 올리면 되잖아.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되죠. 그죠? 맞나요? 그럼 뭔데? fx를 원래 절대값을 시켜버리면 기본적으로 절대값 시켜버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A부터 B까지 여기 양수인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면 요 아래쪽 분이 올라간다 이가. 그러면 어떻게 절대값 하면은 우리 구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간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부터 C까지의 fx dx와 플러스 C부터 B까지의 요거는 fx의 절대값을 해서 요거의 dx를 구하면 되는 거죠, 뭐. 맞나요? 구간 나눠서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예요. 괜찮죠? 충분히 이해되시는 건가요? 그죠? x축에 접어서, 그죠? 접어서, 이거요? 절대값 하면 된다, 이거. 절대값. 절대값 해주면 양수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래요? 음. 선생님, 그러면 절대값 하면 되는 거면은,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면 요거랑 요거랑 부호 서로 다른 게, 어, 계산이 되는 상태로 돼버리잖아. 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빼지는 거잖아. 넓이가 빼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넓이를 얘랑 더해야 되니까. 그죠? 이 부분 따로 올려가지고, 따로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 거야. 따로 부호 바꿔서 정적분. 그죠? 절대값 해서 정적분. 되셨나요? 자, 요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적분의 넓이의 관계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넓이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여기 이렇게 절대값 fx의 마이너스 gx 이렇게 해서 절대값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뭐냐면 여기서 A하고 B는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 그냥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면 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건데 뭐냐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gx 그래프는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gx 여기는 fx 여기는 gx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만나는 부분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근데 이때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요때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적분하면 양수가 될 거야. 그죠? fx, gx 빼면 근데 이 부분은 fx, gx 빼면은 음수가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음수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연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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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세 근이 알파하고 여긴 베타고 여기를 내가 감마라고 한다면 그죠? 감마라고 한다면 요거의 정적분을 우리가 할 때 요 함수의 정적분을 할 때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hx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그게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죠? 이런 모양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야? 감마 기준으로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따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얘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절대값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이런 내용이 하나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요 알파하고 베타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 그래프의 어, 근이다 이거야. 근, 실근. 그죠? 근데 그게 세 개일 수도 있죠. 이거처럼. 그죠? 세 개인데 여기 양쪽 끝에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요거 기준으로는 뭐야?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나오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절대값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 자체를 절대값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구하시면 되고 음수인 부분은 따로 구해서 절대값. 그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랑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될 거예요. 식만 써보면 되는 거니까 식만 hx 그러니까 fx-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볼게요. 자, 곡선 이것과 x축 및 두직선 요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이 곡선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봐봐요. 자, 요거는 0하고 6에서 만나는 거죠. 여긴 0이고 여긴 6에서 만나는 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고요. 2차 함수고요. 여길 6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두직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 1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조금 옆으로 더 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구간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6x의 dx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0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은 얘 부호 반대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왜 절대값에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원래는 이거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요거를 fx라고 한다면 요거 fx라고 한다면 fx라고 하지 말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x의 절대값 d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그거를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구간을 나눠서 선생님 꼭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그리면 좋죠 알겠죠? 그래프 그리면 좋아요 그래프를 그려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게 왜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식으로 보면은 식으로 따지면은 얘가 지금 x에 x-6이니까 0 기준으로 0하고 6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절대값 근호하니 기호하니 절대값 기호하니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0일 때랑 6일 때가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0일 요 구간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구간에서는 0이라는 구간이 있으니까 0으로 구간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된다고. 그건 기억나시나요? 우리 절대값 들어있는 식의 계산은 다 절대값 기호 아니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넓이를 할 때도 이게 절대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절대값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이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푼다 이거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면 돼요. 그 얘는 아이고 왜 안 나오냐. 요거는 얘가 어떻게 되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해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플러스 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그래서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0 대입한 건 0이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들어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거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0 들어간 건 그냥 0 빼기 0. 그러면 여기서 자,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없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 플러스 3이랑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6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넓이가 6입니다. 그죠? 괜찮나요? 넓이가 6이고 이쪽 부분 넓이가 여기 부분 넓이가 여기서 구한 거야. 그죠? 그 여기가 3분의 10인 거고 요 부분 넓이는 3분의 10인 거고 요 부분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3분의 8인 거죠. 그래서 합해서 3분의 6이 됐습니다. 3분의 18이니까 6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곡선 이것과 직선 이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자, 인테그럴.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자, 얘랑 빼야 되거든. 자, x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절대값 하고요. dx 하고요. 여기 아래 끝하고 위 끝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분명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만나는 점 따져가지고 여기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해서 여긴 양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 올려서 그죠?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맞나요? 그 여기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은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왜 여기까지 갔지? x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x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 여기는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합차 공식이죠. 자, x에 여기는 이제 1 더한 거 1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0하고 2하고 4.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4까지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0에서 2까지 여기 fx라고 쓸게요. 그냥 fx dx가 알았어. 쓸게요. 여기 복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절대값이 안 됐어. 복사가. 자, 이거랑 2에서 4까지 절대값이 안 됐어. dx. 이거 절대값 삐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위에 있는 거거든. 그죠? 맞나요?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이것도 그려놓을 걸 그냥 0, 2, 4 있을 건데 선생님 저는 그래프 그리기가 싫은데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계산만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지 마. 알았죠? 그래프 좀 그려. 자, 0하고 2 구간 사이니까 대충 1 같은 거 넣어봐요. 이 구간 사이에 있는 거 x에다 1 같은 거 넣어봐요. 1 같은 거 넣어보면 여기가 양수가 나와요. 그죠? 자, 여기는 2하고 4 구간이니까 대충 3 같은 거, 여기 사이에 있는 3 같은 거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얘는 부호가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적분하려면 전개해야 되잖아요.
요걸로 전개합시다. 요걸로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금방 나오니까 그죠? 여기 있는 거 전개해서 x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적분 바로 할게요. 요걸로 적분하면 되니까. 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인가요? 그죠? 요렇게 되고요. 0에서 2까지 더하기 자, 여기는 부호만 반대는 거니까 부호 반대. 자,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으나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 2를 대입했어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 16이니까 약분하면 4네요. 4. 여기 2 대입하면은 8이 16,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는 4, 4, 16이니까 플러스 16. 오, 16 없어지네. 땡큐. 자, 0 대입하면 0이니까 됐고요. 플러스. 자, 여기 이제 4 대입하면은 4가 하나 약분되니까 4의 세제곱이 64죠. 마이너스 64. 자, 4에서 64에다 2 곱하면 128. 자, 여기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4. 16이 아니라 64. 세제곱이라며. 그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6 약분하면 마이너스 4고요. 2 대입하면은 16이고요. 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요건 플러스 4죠? 그죠? 그 여기도 4, 여기도 4. 4 더하기 4네. 그러면 8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8인데요.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여기 요쪽 그죠? 여기가 요쪽을 이제 절대값 한 거죠. 그죠? 응. 그랬더니 여기도 4 나오고 여기도 4 나왔죠?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야.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합니다. 이거고요. 그래프를 좀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x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y는 x 조금 내려야지. 야, y는 x 이렇게 생겼다고 아닌 것 같죠?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래프에 이게 그냥 손으로 그릴 때랑 힘드네요. 어이구. 요거를 다시 그립시다. 올라갔다가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려도 되죠? 대충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여기가 극대. 자, 그러면 여기 극대일 때랑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지우고 이거부터 제대로 그립시다. 자, 극대고요. 여기 극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소고요. 분명히 여기 어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변곡이 있죠. 변곡.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1대 1대1 이거 기억나세요? 3차 함수 비율 관계 1, 2, 3.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정확하게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y는 x 그리면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4거든요. 응? 여기 지나갈 거예요. 0하고 2하고 4인데요. 그죠? 어. 자, 여기 극대 극소 있고요. 여기가 1대 1대 1이야. 뭐냐면 여기다 x에다 2를 넣어봐요. 그 2 들어가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거든요. 여기가 2,2야. 2고요. 여기는 1,4예요.
그죠? 그럼 y는 x랑은 이렇게 만나겠죠. 그건 생각해봐요. 3차 함수는 요거의 점대칭이잖아요. 요것에 대한 점대칭이죠. 그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는 같겠죠. 같아요. 쌤쌤. 같아요. 그죠? 응. 약간 여기서 2가 나오는 순간부터 0, 2, 4, 2 가운데네 약간 느낌 오시면서 요거 확인해 보면은 아 이거 점대칭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구나. 그럼 여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0에서 2까지만 구한 다음에 그거에 2배 하시면 돼요. 0에서 2까지 구하는 건 쉽잖아. 그쵸? 여기까지 구한 거 여기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이고. 여기서 이거를 뺍시다. 그죠? 요거 빼기 요거. 그죠? 그거의 절대값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뺀 걸 써볼게.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8 요거의 절대값에 dx를 하고 인테그럴 써야 되죠. 그럼 윗끝 아래끝 정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만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 얘가 어떻게 만나니? 어,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하고 4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1부터 4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래로 볼록하니까 사실 여기가 1이고 4잖아요. 이거 음수 나오죠. 그죠? 그 이게 바로 반대로 이제 절대값 해서 요 위에 걸로 구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1에서 4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요렇게 해서 dx 요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뿅 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8x 뿅 해서 1에서 4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4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아, 계산하기 싫다. 그죠? 이 4 대입하면 4, 4, 16에 64에 128. 와. 플러스 자, 16, 80 마이너스 48에 32 하시고 더하기가 마이너스 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여기가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분수 있는 것끼리 빠르게 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되니까 여기가 126이거든? 그죠? 3분의 126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3분의 126인데 요거 약분돼요. 여기 42가 돼. 여기 마이너스 4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네 둘이가 얼마지? 48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인데 요거 되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 6이니까 6 더하기 3에서 9가 나오거든요. 수가 간단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둡시다. 여기 2차잖아요. 2차의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인테그럴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 dx 요걸 하잖아요. 이거 절대값이야. 이걸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6분의 a 절대값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냥 공식만 가르쳐 주고 이 공식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증명은 나중에 따로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예제 문제 푸는 상황이니까 증명은 따로. 여기는 요 a는 요 2차항의 개수고요. 그죠? 요 2차항의 개수. 그래서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여기는 2차항 개수의 절대값을 하면 되고요. 분자. 6분의는 그냥 6이고
자, 요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면 두근의 차라는 얘기야. 두근의 뭐? 차. 그 두근의 차. 그럼 두근의 차는 근과 계수로 구할 수도 있죠. 맞나요? 여기서는 근 구해지니까 1하고 4니까 두근의 차가 3이구나라는 거 바로 보이잖아. 3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두근의 차, 그 두근이 좀 막 루트 나오고 막 이런다. 아, 물론, 여러분들 문제에는 루트 나올 일은 없겠지만, 네이버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루트 나올 일은 없겠지만, 루트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면 두근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 근과계수 이용해가지고 두근의 차도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할 줄 알죠? 어,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어쨌든 그렇다.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6분의, 자, 2차 함계수의 절대값 2 곱하기, 자, 두근의 차가 3이죠? 요 길이 얘기하는 거, 요 길이. 두근의 차니까 요 길이 얘기하는 거, 요 길이. 요 길이가 3이죠? 3.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분을 하시면 1, 2, 요렇게 약분하면 1, 1. 그래서 3, 3은 9.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죠. 요 공식은 알아둡시다. 2차 같은 경우에 알겠죠? 2차 함수에서 요 부분 구하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알겠죠? 이해되나요?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6분의 자 2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요 두근의 차의 세제곱. 알겠죠? 두근의 차의 세제곱. 두근의 차라는 요거 요 길이 얘기하는 거. 요 길이. 이해되시죠? 요 공식은 기억해 둡시다. 이유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곡선 이것과 x축 및 두 직선 요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면 요거의 절대값을 해야 되나요? 어우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봅시다.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자, 얘는 뭐야? 1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1이야. 1.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 어, 자,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죠? 그죠? 1보다 클 때 양수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x에 x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1일 때 함수값 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축이 지나간다 y축이 된다. x축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야. 그죠? 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다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어쨌든 얘도 0과 1을 지나는데 여기 0과 1 이렇게 지나는데 위로 볼록한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쪽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테니까 그죠? 요 부분 아이고 2가 좀 더 옆으로 2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인 건데 그죠? 요 왼쪽 부분을 구할 때는 0에서 1까지 예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dx 요걸 구하면 되고요. 자, 1에서 2까지는 요거 구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여기 2차 함수니까 2차니까 그럼 요거 어떻게 된다고? 6분의 요거의 절대값 1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는 1이죠. 그 곱하기 1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1이고요. 얘 넓이는 6분의 1. 자, 거기 더하기. 자, 얘는요. 이렇게 따로 구하면 되겠죠. 따로 구할게요. 얍. 요게 3분의 1의 x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2x, 2가 아니라 2분의 1인데, 2분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물론 이것도, 요것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아니야.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괜히 딴 얘기하지 말자. 미안해요. 딴 얘기하자. 자, 요렇게 구하면 되죠. 요걸로 구하면 돼.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3분의 8이고,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거기서 빼기. 자, 여기 1 대입하면은 3분의 1이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요렇게 둘이가 3분의 7이네. 아, 여기도 다 6분의네. 6분의 1. 자, 여기 3분의 7이면 6분의 14. 요거는 플러스 6분의 3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2니까 요게 지금 6분의 18, 즉 3이죠. 3 빼기 2를 하니까 1. 요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곡선 이것과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접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 곡선은 지금 아래로 볼록한 거고, 자, 여기가 Y축이고요. 그치? Y축 위에 있죠? 여기가 2겠네요. 2. 그럼 1,3이 어딘가에 있겠죠? 1,3 뿅 해서, 아이고, 이거 좀 더 내려와야 되겠다. 그죠? 여기 1,3이 있고요. 3.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여기를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걸 좀 옮기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약간만 더. 근데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네요. 그죠? 1,3에서 접선하고 곡선하고 Y축. 그러면은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죠? 세상에. 그럼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거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 얘는 물론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구합시다. 여기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하얀 부분을 빼는 식으로 가봅시다. 괜찮죠? 오케이? 하얀 부분을 빼는 걸로 가봅시다. 자, 가볼 건데요. 자, 좀 얍삽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접선의 방정식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곡선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거 fx라고 한다면 자, 미분을 하셔야 되겠고 f'x가 2x죠? 자, 1 대입하면 f'1은 2가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 2야. 그러면 식을 쓰면 y는 2에 x-1에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요것에 y절편을 구하면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1인 거야. y좌표가. 그러면 요 파란색 넓이는 요 파란색 넓이, 요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넓이는 요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1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이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뺀다고? 여기를 뺀다고 그랬죠. 아이고, 이거 이 색깔로 하려고 한 게 이 색깔이 아니라 요걸로 한 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요걸로 하려고 했죠. 요 부분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저 부분을 구할 건데 저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봐봐요. 얘를 요 곡선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한 걸로 할까? 자, 요거 이해만 잘하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야. 아니.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워. 빨리.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여기 다 지우고. 여기 곡선만 필요하거든, 곡선만. 안 돼! 좋아, 곡선만 어떻게 복사 안 되냐? 이거 안 잡히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선생님이 이제, 요걸 다루는 방법을 하나 알았네요. 자,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딱 했어.
그 평행이동 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 딱 해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자, 요 색칠된 부분이 요 부분하고 딱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 우리 해봤었잖아. 이거 넓이 구하는 거 했잖아. 이거 넓이 구하는 거의 반.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이거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차항 계수는 그대로 똑같이 1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요 부분 구하는 방법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6분의 자, 요 이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죠. 2의 세제곱. 근데 그거에 뭐 하면 돼? 이거의 반이죠. 2로 나누면 되잖아. 좌우 대칭이니까. 이 y축 대칭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럼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 요게 약분하면은 이게 4고 요거 약분하면은 3이고 2니까 자,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다. 1-3분의 2를 하니까 정답은 3분의 1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거예요. 그죠? 선생님, 요거, 넓이하고 정적분의 관계를 배웠는데, 정적분을 안 하고 그냥 넓이를 구했어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곡선 이것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과 S2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상수 K의 값을 구합시다. 자, K는 0하고 2 사이라고 했으니까 0하고 2 사이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잠깐 해볼게요. 2차 함수니까.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x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k랑, 플러스 k래. 잘못했다. 미안. x 마이너스 k랑 x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진짜? 이해돼요? 안 돼? 왜? 자, 마이너스 묶어. 미안. 해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마이너스 9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1, 여기는 2하고 K. 자, 여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는 K가 근이고, X는 2가 근인데, K가 0하고 2 사이래.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쭈르르르르. 짠, X축. 여기가 2구요. 여기가 K구요. 이렇게 해서 K를 좀 옆으로 돌리자. 여기가 K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Y축. 원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S1은 뭐냐? X축, Y축, 그리고 이 도형. 그러면 요 부분이 S1이고요. 요 부분이 S1이고요. 얍. 자, S1. 그리고 요 부분이 S2인 거예요. 요 부분이 S2. 자, S2. 여기가, 어디 보자. 요 색깔로. 그냥 S1, S2. 그죠? 그래서 넓이가 같대. 근데 봐봐. 여기는 넓이가 밑에 있고, 여긴 넓이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그럼 더하면 0이겠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0에서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여기랑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의 합인데, 그죠? 0에서부터 k까지의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2까지의 fx dx는 분명히 0에서 1까지의 0에서 k까지의 fx dx와 k에서 2까지의 fx dx의 합인데, 그죠? 요거랑 요거는 분명히 넓이가 같다는데 얘는 밑에 있고 요건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음수고, 이거 정적분 음수고, 요거 정적분 하면 양수잖아. 그러면서 넓이가 같다는 건 절대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넓이를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할까? 넓이니까 그냥 s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s인 거고 얘는 플러스 s라는 거잖아. 더하면 0인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다 라는 걸 그냥 써먹자고. 괜찮나요? 응. 응. 그러면은 그냥 합시다. 0에서 2까지 요 놈을 정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k 전체 dx 이렇게. 자, 요거 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뭐라고 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3분의 1에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의 x제곱 맞죠? 마이너스 2kx 이렇게 하고 0부터 2까지. 그럼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여기 2 대입하면은 2가 되니까 여기 2k 플러스 4 그죠? 여기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k 요거 0 대입한 건 0이고 이게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2의 4 그죠? 맞나요? 그럼 k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3분의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요거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넓이가 같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그냥 하면 0이 되겠구나.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된다 라고 했네요. 그때 상수 x축, x축에서 2등분 된다고? 오케이. 상수 m에 대하여 m 플러스 2의 세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y축도 그리고 x축도 그리고 자, 요거는 여기 원점하고 여기가 2라고 치면 2는 좀 너무 멀리 갔나? 2라고 치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mx는 분명히 원점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x축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야 그죠? 그리고 어디 갔니?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뭐해요? 같아요. 자, S1하고 S2의 넓이가 서로 같아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인 건데 자, 일단 요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 교점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정적분을 해서 이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그 넓이 구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의 2배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여기를 내가 대충 대략적으로 알파라고 놓고 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봐봐요. 자, S1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S1 같은 경우는 우리 요 2차니까 바로 구할 수 있어. 뭔데? 6분의 이런 공식 이거는 공식 좀 이용하세요. 물론 정적분으로 그냥 구해도 돼. 공식 쓰기 싫어서 전 공식 쓰기 싫어요. 그러면 정적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0부터 2까지 정적분 하시면 돼. 자, 6분의 자, 2차항계수의 절대값 그리고 요 길이의 세제곱. 근데 요 길이가 2잖아. 그죠? 그러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넓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요거 8이니까 약분해서 3하고 4니까 저 넓이가 3분의 4예요. 그죠? 그럼 S2도 3분의 4네. 즉 0에서부터 알파까지 얘네 둘이 서로 뺀 거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뺍시다.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m 플러스 2의 x 그죠? 그것의 dx가 얘가 얼마냐면 3분의 8이라는 거야. 그냥 이걸 쓰자는 거야. 근데 여기 알파도 있고 여기 m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알파를 구해보자 이거죠. 여기가 교점이죠. 교점이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이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는 0 요걸 풀면 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x의 x 마이너스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죠? x로 묶으면 그럼 뭐냐면 x는 0 또는 x는 m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m 플러스 2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게 m 플러스 2야. 그러면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설명하려고 그냥 대충 알파라고 놓은 것 뿐이고 여기 알파를 이제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거 적분 합시다.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여기가 2분의 m 플러스 2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0에서 m 플러스 2까지 요게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m 플러스 2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0 들어가는 거는 빵이니까 자 m 플러스 2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것도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거 공식 써도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 안 할게. 진짜 미안해요. 그냥 공식 씁시다. 뭐냐면 자 S1 플러스 S2 의 넓이를 구할 때 요거 있잖아. 요게 결국엔 요것도 2차잖아. 이게 위로 블록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m 플러스 2니까 요 부분의 넓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자 요거 이차항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요 길이의 세제곱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지? 굳이 어렵게 하고 있었어. 그죠? 아까처럼 해도 돼요. 근데 불편하잖아. 공식 씁시다. 알겠죠? 요거 구하는 거는 공식 씁시다. 선생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공식 쓰면 되는데 왜 이럴까? 여기서는 공식 써놓고 그죠? 자 합시다. 그러면 요거 양변에 6 곱하면은 자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자 6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요거 6 곱하면은 16인가요? 그죠? 16. 그러면 뭘 세제곱하면 16? 잠깐만. 구하는 게 이거네. 정답이 그냥 나왔네요. 그죠? 답이 나와버렸네. 자,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곡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라고 했죠. 여기는 3차 함수고요.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자, 0하고 2하고 a인데 a가 0하고 2 가운데네. 그러니까 세 군데서 만나니까 요 좀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아이고, 너무 이렇게 그렸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어딘가 우리는 변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지? 변곡.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죠. 점대칭 도형.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요게 이게 변곡점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요 x축도 대칭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요 정도면 되겠지? 요 x축 대칭해서 요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건데 뭐냐면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이 파란색 너무 진한가? 요 색깔 회색으로 할게요.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의 넓이에요.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야. 이 부분 하고 어디 여기를 합한 걸 구하는 거. 여기 합한 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변곡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변곡에 대해서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요 파란색으로 내가 빗금치는 부분은 요 파란색으로 요 빗금치는 부분하고 동일한 넓이일 거예요. 그죠? 회전시키면 똑같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는 요 변곡 지나는 요 변곡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요 x축을 대칭한 그러니까 x축을 요 점 변곡점에 대해서 점 대칭한 거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얘기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죠.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A가 만약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면야, 지금 이 그림은 A가 만약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요 밑에 있는 이 부분만큼 요 핑크색 부분만큼이 더 많아요. 어디보다 요 변곡점 지날 때 여기 변곡점 지나는 요 직선으로 나뉘는 요 두 개의 넓이의 합보다 요 핑크색만큼이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내가 여기를 A를 1로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변곡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이렇게 돼서 자 1이 변곡이 돼서 그러니까 변곡점 지나는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변곡이 돼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넓이는 같겠죠. 그래서 요 부분 넓이가 같다 이거야. 그죠? 맞나요? 이 부분 넓이 같음.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은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변곡 지나는 직선으로 그린 거니까 요게 지금 x축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지금 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여기가 a 1이야 1. 요 a 요 가운데 지날 때 그때는 이 부분 더한 거거든. 여기랑 여기 더한 거야. 그죠? 그러면 어때? a가 요 변곡점인 지점을 지날 때 여기가 1일 때 1보다 클 때는 요 핑크색 부분만큼 넓이가 더 넓어질 거예요. 우리 구하면 A가 여기 있으면 핑크색 부분만큼 넓이가 더 넓어질 거라고. A가 여기 있을 때보다. 그죠? A가 여기 있을 때보다 A가 여기 있을 때는 요쪽하고 요쪽하고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때보다 요 핑크색만큼 넓어. 그리고 A가 이번에는 요쪽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이게 X축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럴 때는 이때는 넓이가 여기랑 여기까지 더한 거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전체를 더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파란 부분 여기 똑같고 요 부분 똑같으니까 어느 부분 요 부분만큼 A가 요일 때 요 부분만큼이 더 넓어져요. 이해돼요? A가 여기 있을 때보다 그죠? A가 여기 있을 때는 이만큼 더한 거니까 이해돼요? A가 이쪽 초록색 부분에 가면 즉 빨간 A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요 초록색 여기 연두색 부분만큼이 더 넓어져. 이만큼의 넓이가 더 생겨. A가 핑크색 쪽, 즉 A가 요 빨간색보다 오른쪽에 A가 핑크색 쪽에 있으면 여기 핑크색보다 핑크색만큼 더 넓어져. 요 빨간색 두 개 합한 거 보다 요만큼 더 넓어져.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요 A가 요 변곡을 지나면 되는 거죠. 근데 변곡은 어디냐? 분명히 얘는 3차 함수는 변곡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요 x축과 만나는 요 두 개의 점이 변곡의 대칭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변곡이 1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a가 될 때, a가 즉 1일 때 그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a는 1인데 이렇게 하고 답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내용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역함수래요. fx하고 gx가. 자, 1,1하고 3,3에서 만나고요. 요거 1에서 3까지 fx dx가 3이래. 그러니까 지금 fx가 요거잖아요. 요 그림. 빨간 걸로 할까? fx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가 아이고 왜 이 색깔인가요? 요만큼의 넓이가 3인 거야. 이만큼의 넓이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자,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자, 우리 요렇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거죠? y는 x. 그럼 뭐냐면 이 부분 넓이하고 요쪽 반대쪽 넓이하고 동일하겠죠? 그럼 요 부분 넓이의 2배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게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사실 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dx 이거 풀면 되거든요. 그죠? 요거 구해서 거기서 빼기 3 하면 되나, 그지? 그럼 여기 파란 부분 나오거든? 이해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 넓이에서. 요 3을 빼면은 요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1에서 3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사다리꼴이잖아요. 여긴 1이고, 여긴 3이니까. 여긴 2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2분의 1에, 자, 윗변, 아랫변 더한 거 4고요. 높이가 2이고요. 그죠? 거기서 3을 빼면 되죠.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4니까, 4 빼기 3이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겠네? 그럼 1 더하기 1에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거 적분을 안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넓이 관련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